네, 내일부터 논술 시험이 있죠. 네,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지 미니멀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.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. 그 해 모의 논술이 약간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.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가 좀 체감이 될 정도로 반영이 됐었는데, 그래서 모의 논술을 무조건 실제 논술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서술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능이 끝났고 지쳤어요. 그래서 시험처럼 안 보게 되거든요, 이게. 그냥 서술만 해도 그만 아니야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고, 아니면 풀면서 그 뭐랄까 약간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약간 잘 모르겠다, 어렵다, 이런 생각 때문에 시험 잘 못 풀게 되는데,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어차피 모를 거예요. 약간 어려울 거예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시험 버프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몰입도가 생겨서 약간 모르겠더라도 조금 더 머리 팽팽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풀 때보다 오히려 논술은 시험장에서 더 잘 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도 이렇게 풀어보세요. 왜냐? 왜 이걸 강조하느냐? 요즘 트렌드가 있습니다. 2, 3 때부터 2, 3 수능 이후 논술부터 시작된 기조인데 작년에 더 강해졌어요. 바로 계산량이 엄청 늘었어요. 그리고 절대적인 난이도가 내려갔어요. 이거는 많은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. 특히 카톨릭 때도 옛날보다 훨씬 풀만하게 됐고요. 경희대도 그렇고 뭐 부산대도 그랬고. 네,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컷이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메디컬이라면 거의 다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인 거죠. 뭐 일반과라면 그래도 조금 틀려도 되겠죠. 대신에 어쨌든 시간 안에 많이 쓰는 사람이 일단 이기고, 과가 높을수록 아니면 좋은 학교일수록 정확도까지 올라가야겠죠. 일단은 뭐든지 아는 걸 많이 쓴 사람이 이득이라는 거예요. 포인트는 특히 일반과 문제가 옛날보다 풀 수 있는데 1번이 어렵다고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시험 예를 들어서 100분이라 치면은 여기서 한 3문제가 있다 치면은 여기서 30분 뭐 40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, 그리고 이 배분 시간도 모의 논술이나 기출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을 하거나 학원을 가서 배우거나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저런 걸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면 학원 안 가도 되겠죠. 예,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배분을 하는 그 감각도 익히고 해야 되는데, 현장에서 처음 시험처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애들은 뭔가 이거 알 것 같아. 근데 뒤에 어차피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겠지? 하면서 여기다 50분을 박아요. 그러다가 2번 풀다가 40분 쓰고 3번을 뭐 날려버리는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3번도 좀 풀만 했던 거예요. 물론 3번이 제일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옛날보단 할만하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, 물론 이거를 이미 풀 수 있는 문제고 거의 다 풀었다 싶으면은 그래도 시간을 끝까지 쓰는 건 맞아요. 그게 맞아요. 왜냐하면 뒤에 갔을 때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여유 부리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도 한 40분 안에는 끊으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40분에서 여기다가 20분 써가지고 아는 거라도 끄적이면 보너스 점수가 있다는 거죠. 답이 틀렸다고 빵점을 주지 않아요.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서강대는 한 문제를 아예 날리면 시험지 안 매겨주거든요. 아예. 예, 그래서 어쨌든 앞쪽에서 너무 매몰되지 말고 시간 분배를 잘해라.
그래서 우리가 할 연습은 수학 공부보다는 시간 안에 써내는 걸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.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. 예, 툴인데요, 툴. 약간 요런 거나 요런 거. 요건 이제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쓰는 그 간소화 기법이고, 요 화살표는 이제 계산 결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알아줬으면 하는,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, 이거는 결과물. 그리고 원인은 이 그럼으로.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 원인 써놓고 가로 쳐가지고 해도 돼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글식 예쁘게 쓰는 방법이, 식 써놓고 점점점 뭐 식 A 뭐 이렇게 하고 식 A에 의해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와도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정말 연습하면 좋은 게 도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해서 여기다가 알아서 표현을 하고, 여기 밑에 무조건 그림 1 뭐 이런 거 표시하고, 그림 1의 삼각형 ABC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그려놓고 표 1 뭐 이렇게 써두면 좋은 거죠. 근데 이제 그래프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요.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. 이게 이 뭐라더라? 그 있잖아요. F랑 F 프라임이랑 뭐 해서 이거 쓰는 거 여기다가 쓰고 표 1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근데 이제 학교마다 저걸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스스로 잘 알아내가지고 알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잘 몰라요.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썼어요. 근데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확통이랑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죠. 근데 이게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내는 추세예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즘은 뭐 유튜브에 다 있죠. 유튜브가 제일 간략하게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지식들 채우고, 특히 기하는 뭐 벡터도 좋지만 그 2차 곡선을 이용한 계산 문제 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얘는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, 확통은 의외로 통계도 좀 나옵니다. 그다음에 뭐 조건부 확률 이런 애들 좀 알아가시고, 물론 조건부 확률을 알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겠지만, 그래서 선택적으로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, 모의논술에도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. 이게 나오는 학교들은. 그래서 그거 풀면서 자연스레 좀 개념 거꾸로 채워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공간이 나오는 건 좀 적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부산대는 공간이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어쨌든 시간이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. 그다음에 이런 기호들 잘 활용해서 예쁘게 서술하는 거. 그리고 글씨 좀 날렸으면 안 되고요. 학교마다 써도 되는 기구가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볼펜을 학교에서 주는 것만 쓸 수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일부 학교는 그냥 자기 필기구 써도 되고, 어떤 학교는 볼펜만 써도 되는데 본인 볼펜 써도 되고, 약간 그런 거 다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. 물론 모르고 가셔도 돼요. 이거는 그래도 자기 필기구는 일단은 무조건 챙겨 가시고요. 전자기기 당연히 안 되는데 제출을 안 하고 그냥 가방에 꺼서 두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또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가방 옆에 뭐 패드도 들고 가고 패드 그냥 꺼가지고 넣어놨어요. 그래도 됩니다. 뭐 내라고 하면 내면 되죠. 그리고 본인 시계 꼭 챙겨 가시고요. 뭐 논술이나 수능이나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니까 사람 진짜 많으니까 빨리 가세요. 사람이 진짜 그렇게 몰리는 그런 걸 경험하기가 좀 힘듭니다. 그래서
모의논술 풀어보시고 작년 기출로 난이도 좀 체감해 가시고 시간 더 되면 2년 전 것까지. 그 이상은 어차피 본인이 귀찮아서 안 풀 거예요. 네, 그래서 2, 3, 2, 4 정도 딱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내일이랑 일요일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 주면은 이제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, 그 인간 패스가 아마 메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한이 남아 있어요. 그런 거에서 좀 강의 좀 뽑아가지고 좀 들으시고, 유튜브에도 뭐 기출 해설 강의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특히 저는 박승돈 쌤 참 퀄리티 좋기 때문에 그 계상 TV일 거예요. 거기서 한번 개념 상상 TV인데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고요. 물론 이제 뭐 경희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 저한테 뭐 가해를 받고 싶다 싶으면 인스타로 연락 주세요. 그 채널에 있습니다. 그 아마 채널명이 뭐였지? 뭐야 인스타명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. 이거네. 8t.med 아레바 해서. 네. 여기다 연락 주시면 뭐 가까우면 뭐 대면도 가능하겠지만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그거구나. 내일이 경희대 일부 학교들이 이미 치네요. 네, 뭐 어쨌든 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드릴 수도 있으니까, 뭐 일요일 시험이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제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아마 논술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도움 드리는 거는. 그래서 일단 여기 드리는 정보만 해도 뭐 논술 노베이스이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정보니까 요거라도 잘 참고해가지고, 수능에서 결과가 안 나왔어도 매년 논술 정원은 모두 꽉꽉 채워서 합격자가 생깁니다. 사람이 꽤 많아요.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너무 기운 빠질 테지만 막판 스퍼트 내보세요. 그리고 아침 일찍 시험이신 분들 절대 늦지 마시고요. 뭐 3시 시험이거나 막 이런 분들은 컨디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늦게 주무셔도 돼요.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 보고 갑자기 자극받아서 기출 하나 풀어볼까 해도 됩니다. 풀어보고 지쳐서 잠드세요. 그러고 일찍 일어나서 한 세트 더 풀고 3시 시험 같은 거 치러 가세요.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. 그 과학 논술. 요 메가 패스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도움되겠지만,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. 메가 프린키피아 선생님인데, 최우택 쌤. 생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최우택 쌤 진짜 그 패스로 교재도 막 파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세요. 뭐 그러니까 과탐일 경우에는 1, 2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,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과탐 논술 치는 학교가 몇 개 없겠구나. 제가 경희대 메디컬 논술이다 보니까 미기화에다가 과탐까지 다 있었거든요. 어쨌든 어쨌든 필요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연세 원주의대랑 경희대 메디컬이랑 아주대 의대 정도겠죠. 필요한 분들이. 중앙대마저도 같은 논술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, 그래서 본인 학교 전형 맞춰서 시간 아주 좋게 배분 잘 해가지고 실전적으로 잘 써내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